안녕하세요. 메리줄리입니다. 오늘은 한번 이걸 써봤어요. 이거 그냥 빼고 할까요? 여기다가 껴야지. 오늘 같이 얘기해볼 책은 주디스 벨몬트가 지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자존감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을 영상으로 찍어야겠다고 먼저 선정한 이유는 제가 고민하는 부분,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,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찍게 되었고요. 일단 이 책의 제목이 자존감인 만큼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어떤 걸 들어봤냐 생각을 해보면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,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,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게 확실히 말처럼 높이기 쉬운 것도 아니고, 이게 자존감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,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제가 예전에 그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그때 말씀드린 게,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차차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.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바로 행동에 돌입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거라 보면, 이 책의 내용은 조금 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방안? 그런 좀 면인 것 같아요. 일단 이 책의 차례는 10가지의 방안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어느 순간 좀 회복해진 것 같아도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. 그래서 그 순간에 또 다시 자존감이 낮아지고, 그러니까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,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존감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조건부 자존감과 무조건적인 자존감이 있다고 해요. 조건부는 말 그대로 남보다 성공하고 우월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자존감이고, 무조건적인 자존감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우러나오는 자존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건부 자존감은 상대적인 거죠. 그래서 항상 따라붙는 건 남보다는 내가 어떻다, 비교 대상이 항상 남인 건데, 당연히 자존감의 그 2가지 종류에서 후자인 무조건적인 자존감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, 이 말인데, 사실 무조건적인 자존감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건데, 이게 솔직히 어렵잖아요. 일단 내가 막 실수도 하고 나 많이 부족한 존재인 것 같은데, 온전하게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게 예전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그 무조건적인 자존감이 힘들지만 그거를 키워야 되는데, 그 방법이 뭐가 있냐? 일단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. 자신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는 건데, 사실 제가 저도 완벽주의 성향이 약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있죠. 완벽주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, 내가 만약에 뭘 성취를 했으면 이 정도는 남들 누구나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. 이거 갖고 자만하면 안 돼. 이렇게 해서 나는 더 잘해야 돼. 이런 마음가짐이랑, 또 하나는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. 사실 이거는 시도를 아예 안 해야지 내가 완벽함을 유지하는 건데, 이거는 조금 많이 고쳐지긴 했어요. 저는 시도를 하면서 차라리 부딪히고 깨지고 나를 조금 더 알아야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건 고쳐지긴 해도,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조금 과소평가하는 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좀 저도 부끄러운 건데,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그거를 예시를 간단히 들어보면, 솔직히 운전면허
몇 번이고 떨어지고 해도 일단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내가 한 번에 붙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한 번 해보고 아 이번에 안 돼? 그러면 뭐 다음에 하지 뭐. 또 다음에 해보고 또 해보면 돼.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제가 마음가짐이 안 가져지고 이번에 할 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돼.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.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주위에서는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또다시 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무조건 제가 스스로가 한 번에 합격해야지 뭔가 한 번에 다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스스로 이제 스트레스를 키우고 좀 많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지나고 나면 아 그냥 마음 편하게 먹을 거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이런 완벽주의 성향이 약간 있는데 저도 이거를 고치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쉽게 고쳐지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완벽주의라는 게 왜 관련이 있냐면 내가 결핍돼 있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거를 메꾸려고 더 완벽해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.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. 컴플렉스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남들이 보기에는 아 저게 컴플렉스야?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? 저 정도는 나의 컴플렉스에 비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다들 자기만의 뭔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를 남들이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완벽해 보이고 나도 완벽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실패해도 괜찮다고 허락을 하는 거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. 저는 한번 실수를 만약에 하면 잘하다가 실수를 하면 이 실수 이것만 안 했어도 내가 조금 더 완벽해지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예전엔 더 심했어요. 자꾸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일단은 요즘에는 조금 변한 거는 그렇게 집착해봤자 나한테 해로운 거라고 생각을 바꾼 다음부터는 아 그래 다음부터 실수하지 말자 다음에 이 부분에 좀 더 유의하자 해서 메모를 해놓고 그거를 조금 더 상기시키는 편인데 사실 괜찮아요.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직장에서라든지 남들에게 너무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거죠. 아무리 뭐 실패해도 괜찮아 해서 계속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회사 내에서는 피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꼭 명심해야지 해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요. 중요한 거는 그걸 좀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 의식적으로라도 그 실수를 줄이려고 하거든요. 결론적으로 나만의 대응 방식을 찾아서 줄여가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지 그걸 차차 보완해가면서 내가 그래 지금 많이 실수를 이 정도 잘 줄여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.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래 실패도 괜찮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내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보고 괜찮아 이럴 수는 있어도 뭐 또 회사에서 일할 때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해보되 당연히 인간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처음에는 해보되 자기만의 매뉴얼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 번째는 과거를 인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심리학자 닐 로스에 의하면 모든 후회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거에 대한 거를 발판 삼아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면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놓친 기회라든지 과거의 실수 이런 거에 곱씹으면서 한탄하면서 보내느니 그거를 내가 어떻게 더 바꿔서 더 발전할 수 있는가. 과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현재를 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. 지나간 거에 얽매이지 말자. 근데 이게 진짜 항상 이 얘기 다 하는 말인데 이게 또 과거에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.
만약에 과거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다 치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까지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왜 지금 못하지? 그거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것보다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.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난 다시 할 수 있어. 이렇게. 그 다음에 5번째로 자기 자비 키우기. 그러니까 자기에게 좀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라고 돼 있는데 자기 비판을 자기 자비로 바꾼 해결책이 3가지가 있대요. 첫 번째는 보편성.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다 단점을 갖고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. 그 어느 면에서 부족하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지 무조건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.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, 상실, 도전이 수반된다는 거예요. 그런 거 보편성을 인정하면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. 이 과정은 내가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구나. 그리고 2번째는 자기에게 친절하라고 했어요. 나는 나 자신의 친구고 부모님이고 내가 나를 혐오하고 하는 대신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. 아니야, 너 괜찮아. 잘할 수 있어. 이번에 너가 이런 점을 놓쳤는데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조심하면 할 수 있어. 너무 자책하지 마.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거예요. 사실 이게 힘들죠. 근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. 그래서 그래, 이번에는 잘못했다. 다음에는 이 부분을 유의하자.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. 이것도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. 그 다음에 3번째는 마음 챙김인데 마음 챙김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스쳐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또 운전면허 예를 들면 기능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요.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에 붙기 어렵고 이게 이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기보다 다들 어렵다 어떡해 비 오면 어떡해 이게 아니라 이건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기능시험이 어려워서 제가 뭐 쉽게 할 수 있어요? 대비를 더 많이 해놓는 거예요.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. 그렇게 하면 조금 마음에 안정? 자신감이 생겼어. 이렇게까지 되거든요. 그러니까 못 바꾸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내가 자신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. 그 7번째 거를 얘기하면 자기 돌봄 익히기 스스로를 책임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.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한 대화가 있는데 제가 애기들을 너무 좋아해요. 애기들을 진짜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막 결혼도 일찍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어쩌다 보니 애들이랑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저는 아이를 1명만 낼 거라 그랬어요. 이제 친구들이 1명 낳으면 외롭다고 2명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. 2번이나 힘들어야 돼? 이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되게 내가 애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조금 이기적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또 생각이 든 거는 저는 이제 아이를 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제 몸이 망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 참을 수 없다 생각했거든요. 일단 제 몸을 챙기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약간 이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결혼을 하든 애를 낳든 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. 나는 아직 그때 고등학교 친구들처럼 아직 마인드가 좀 너무 내가 초점을 맞춰져 있구나. 나는 부족하다. 이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친구 만났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나는 진짜 결혼 얘기를 하다가 나는 아직 이기적이라서 결혼할 자신도 없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 게 부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아직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
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는 제가 그 한 얘기를 듣고 또 다르게 생각이 들었대요. 아, 그게 진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가 또 좋게 생각해 준 걸 보고 느낀 거는 내 인생, 내 몸과 마음, 정신이 다 건강하고 이래야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 돌봄이 이게 너무 이제 그 심오한 얘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나 자신의 몸과 마음, 영혼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자신을 잘 돌봐야 남도 잘 돌볼 수 있다. 그래서 내 인생을 돌볼 때가 되었다. 인생은 한 번이다. 한 번뿐이다. 자기 돌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존감을 키우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맨날 생각하는 게 인생은 한 번이다.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변한 지는 얼마 안 된 거긴 해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많이 좀 더 도전하려고 하고 한계의 틀을 좀 깨보자. 그런 거를 많이 자꾸 연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좀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자기 돌봄이라는 게 여기서도 말했던 것처럼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10번째 거를 같이 또 얘기하고 싶은데 나의 삶 인정하기 나와 나의 인생 사랑하기 이게 지금 다 쭉 이어지는 그 공통된 맥락이긴 한데 요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어요. 감사하기 제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저는 생각보다 제가 많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느낀 게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거기서도 얻을 게 있다.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걸 알게 된 거야. 내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 거야.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통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내가 얻게 된 거야. 내가 이거에 실패를 했으니까 이 실패를 딛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을 갖게 된 거야.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.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다들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제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또 한번 느끼게 됐어요. 그래서 혹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 많다면 잃은 것이라든지 실패한 거라든지 실수한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내가 한층 성장해 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조금 감정이 많이 이입되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모르겠어요. 어떻게 이 영상을 보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조건적인 자존감을 키우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노력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테니까 같이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항상 여러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
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의미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하루도 다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볼게요. 안녕.